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속삭이듯 들려드릴게요. 벌써 5년이나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어제 일처럼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친구. 우리는 군대에서 처음 만났죠.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인연입니다. 훈련소 같은 소대에서 시작해 자대 배치까지 같은 부대로 떨어졌으니 이건 뭐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생활과는 달랐지만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던 중 우리는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동갑이라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다니는 대학교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붙기 시작했죠.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휴가 날짜를 맞추는 건 기본이었고 저녁도 당연히 같은 날에 하게 되었어요. 저녁 후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그리다 우리는 같은 시기에 복학하기로 약속합니다. 둘 다 자취생이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룸메이트가 되어 동고동락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군대에서 시작된 질긴 인연은 대학교로, 그리고 졸업 후에는 놀랍게도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제가 없는 저에게 그 녀석은 친형제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저와 그 친구가 붙어 다니는 걸 참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의 성향은 물과 기름처럼 달랐으니까요. 저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나쁘게 말하면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즐기는 한량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그 친구는 뭐랄까, 인생이라는 과목에서 A+만 받으려는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늘 반듯하고 계획적이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다름이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그의 안정감을 동경하고 그는 제가 가진 자유로움을 부러워했으니까요.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던 저와 달리 친구는 자신이 설계한 인생의 로드맵 위를 착실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그는 정말 칼같이 장가를 가더군요. 대학 시절부터 한방에서 뒹굴던 녀석이 결혼을 한다니 정말 가족 중 한 명이 떠나가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휑했습니다. 저라고 결혼 생각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아직은 젊음을 좀 더 만끽하고 싶었어요. 진지한 관계보다는 가벼운 만남을 즐기던 저에게 그의 결혼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친구는 선을 봐서 아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친구 녀석이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워낙 인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녀석이었으니까요. 결혼마저도 그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식 날 처음으로 마주한 친구 아내의 모습은, 그 모습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조건을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외모만 보고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눈처럼 새하얀 피부,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그녀의 선. 가늘고 긴 목선은 마치 우아한 백조를 보는 듯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선을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지 순간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던 제 신념이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나도 이 방황을 끝내고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정해진 길을 답답하게 걸어가는 친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만나온 여자가 수십 명은 좋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자를 한데 모아놓아도 친구 아내의 아름다움에는 발끝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답답한 모범생 같던 친구 녀석이 이런 보석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미묘한 질투심까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친구의 것을 탐하는 추악한 욕심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르죠. 결혼 후 우리의 일상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니 얼굴은 매일 봤지만
퇴근 후 술 한 잔 기울이는 저희만의 작은 행복은 사라져버렸죠. 집에 아내가 기다려서라며 칼같이 퇴근하는 녀석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씁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그렇게 예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러고 싶겠죠. 이해는 했지만 늘 둘이서 함께하던 퇴근길에 저만 홀로 남겨지니 어쩔 수 없는 서운함과 함께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술집에서 하룻밤짜리 짧은 인연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쓸쓸함만 남길 뿐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구 녀석도 제가 걱정되었는지 한 달에 한두 번은 먼저 저를 불러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만날 때면 그는 마치 봉인이라도 풀린 사람처럼 급하게 술을 마셔댔습니다. 아마 아내 눈치를 보느라 억눌렀던 것들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싶었나 봐요. 결국 매번 고주망태가 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신혼인데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보내는 저를 그녀가 과연 좋게 볼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예상대로 한 달에 한두 번 있던 우리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퇴근 후 함께하는 시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쉬웠지만 친구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기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매일 회사에서 보는 사이니까 술 한 잔 못한다고 우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에게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때는 이때다 라는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그녀에게 남편에게 술이나 먹이는 나쁜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 중의 친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저 역시 기뻤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저것 육아용품을 알아보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환장한다는 명품 유모차에 구하기도 힘들다는 기저귀 가방까지 잔뜩 사서 선물로 안겨주었죠. 이건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도 해주기 힘든 수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친구 와이프라도 그 정도의 선물을 받고 나니 저에게 먼저 고맙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사실 저는 그녀를 결혼식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 속 그녀는 오직 웨딩드레스를 입은 눈부신 모습뿐이었죠. 그래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하나에 제 멋대로 결혼식 날에 그녀가 제게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덕분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 명품 선물들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 녀석이 복돼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내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오랜만에 늦게까지 술 한잔 해도 된다는 윤허를 받았다는 겁니다. 늦게 들어간다기에. 저는 오랜만에 코가 삐뚤어지게 밤새 마실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밤 12시까지는 들어가 봐야 한다고 선을 긋더군요. 12시에 들어간다는 건 12시 전각에는 집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장난스럽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야, 신데렐라도 12시까지는 춤추다 갔어. 우리도 일단 12시까지는 마시는 거다. 알았지? 친구 녀석이 분위기 봐서 하자고 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친구와 마주 앉아 회사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니 소확행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와의 술자리가 그리웠던 걸까요? 평소에도 잘 못 마시는 술을 무서운 속도로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워낙 주량이 세니 별 문제는 없었지만 술이라면 자신 있던 저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 녀석 무슨 일 있나? 걱정까지 될 정도였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이 마시는 일행이 만취 직전인데 딱 한 잔만 더 마시면 정말 인사불성이 되겠다고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한 시점. 제 친구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한 잔만 더 마시면 제가 누구인지는커녕 자기 집 주소도 기억 못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12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면서 친구는 기어코 그 시간을 꽉 채우고 가겠다며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결국 친구는 혼자서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가 되고 말았죠. 비틀거리는 녀석을 부축해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은 또다시 제 몫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제가 집 안까지 부축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문득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친구 와이프가 저를 안 좋게 보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남편을 또 이렇게 만취시킨 저를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애써 선물로 돌려놓은 그녀의 마음이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제 2번 다시 친구와 이렇게 단둘이 술 마실 일은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직 배가 많이 부르지 않은 친구 아내가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순간 친구 녀석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그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백의 모습뿐이었는데 지금은 화장기 하나에 워낙 없는 얼굴에 편안한 잠옷 차림인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잔뜩 꾸몄던 그때보다 지금의 수수한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친구를 그녀에게 인게 했는데 녀석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부부의 공간인 침실까지 들어가 녀석을 눕힐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긋 웃으며 그냥 여기에 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우면 알아서 침대로 기어 들어오지 않겠냐면서요. 그런데 그녀가 친구의 빈손을 확인하고는 순대는 안 사왔나 보네 하고 나지막이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번개처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2시까지 돌아올 친구에게 오는 길에 순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을요. 제가 또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이대로 물러나면 만취한 데다 심부름까지 잊어버린 친구는 크게 혼날 것이고 저는 그 원흉으로 찍혀 영원히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을 거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저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대를 사다 주면 친구도 혼나지 않을 거고 저와 친구의 우정도 조금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아직 불이 켜진 순댓국집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니 아직 손님은 하나도 없고 마감 준비를 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다짜고짜 순대 1인분을 주문하는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순대는 잘라서 삶을 수가 없어서 한 사람 먹을 양만 따로 준비해 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정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저는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갑자기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 순간 가게 안에서 정리를 하던 모든 아주머니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곤란하다던 아주머니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내가 임신했는데 술이나 먹고 다니냐며 핀잔을 주면서도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순대 한 줄을 통째로 삶아서 저에게 건네주셨죠. 얼른 가져가서 와이프 먹이라면서요. 졸지에 저는 친구 아내의 남편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시간에 순대를 잔뜩 사들고 영웅처럼 친구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순대를 사온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덕분에 친구 녀석과의 우정을 지킬 수 있었죠. 적어도 친구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놀랍게도 친구 와이프는 저와 친구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순대 사건이 제 점수를 꽤 많이 올려준 모양이었죠. 물론 저는 그때처럼 친구가 고주망태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며 마시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친구 녀석은 결국 또 떡실신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친구를 부축해 또다시 도착한 친구의 집 앞 벨을 누르니 친구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옷차림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깨선이 드러나는 조금은 과감한 디자인의 실크 잠옷, 친구 녀석을 또 현관문 앞에 내려놓자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번 고맙다면서 사실 그때 순대 사다 준 것도 남편은 까맣게 잊고 있었고 제가 혼자 사다 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평소의 고마움과는 다른 미묘한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경고등이 희미하게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저보고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며 저를 굳이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현관에 대자로 뻗어있는 친구를 등 뒤로 하고 그녀와 저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시선으로 보이는 그녀의 옷자락 때문에 저는 정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는 봐도 괜찮아요라며 나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녀석이 너무 모범생이라 가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랑만 놀고 오면 저렇게 만취해서 신나게 놀고 온다며 자기랑도 저랑 놀듯이 놀아주지 않을까 싶어 저를 자주 만나게 해줬는데 맨날 저렇게 뻗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그녀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남편, 저렇게 뻗으면 아침이 돼도 못 일어나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나 좀 재밌게 해줘요. 팡 안 가지. 아니, 현관 앞에서 엎드려 뻗어있는 친구 녀석이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보다 수수한 잠옷이 더 아름다웠던 그녀, 전화기 너머 목소리만으로도 저를 설레게 했던 그녀, 이제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몇 시간을 더 보내다 현관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조심스럽게 피해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친구가 술을 마시러 나오면 이제는 제가 일부러 나서서 친구에게 술을 권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친구 집에 가야 할 구실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는 또 냉수 한 잔만 부탁합니다라는 말로 집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친구 녀석의 코 고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이럴 때마다 저는 거대한 죄를 짓는 느낌에 숨이 막힙니다. 그녀가 친구가 아니라 저를 만났더라면 저와 결혼을 했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소유욕일까요? 아직도 이 위험한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언제까지고 친구를 속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녀를 제게 양보해달라고 그 녀석에게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까? 저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So 2792. 매일 밤 당신의 귓가에 새로운 이야기를 속삭여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처럼 새롭고 조금은 위험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이야기의 소용돌이는 이제 잠잠해집니다. 그의 죄책감도 그녀의 유혹도 캄캄한 밤의 장막 뒤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제 그들의 복잡한 관계는 잠시 잊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흔들던 모든 감정의 파도를 부드럽게 재우고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코 고는 소리도 은밀한 속삭임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편안한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무거웠던 눈꺼풀이 서서히 감기고 의식은 저 멀리 안개 속으로 흩어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들도 내일의 걱정들도
모두 이 밤의 어둠 속에 맡겨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깊고 평화로운 휴식뿐입니다.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기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포근한 어둠이 당신을 감싸 안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안내할 겁니다.